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고 계신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 프로님 어제였었죠? 새로운 플랫폼을 하나, 정책 플랫폼을 하나 만드셨고 그 세미나가 있었죠? 예, 창립총회랑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저도 그냥 참여자로서 회원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하여간 어제 창립총회하고 창립 요새는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웨비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세미나가 아니라 웨비나라 웨비나, 네, 맞습니다. 창립 웨비나를 어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를테면 보수 우파에 필요한 그런 정책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으로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일종의 이제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는 건데 보수 우파 이렇게 딱 찍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담론이나 이 논란들이 그냥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고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논쟁보다는 그 어떤 그냥 감정이나 신념 이런 게 이제 얽매여 가지고 흔들기 내 편 아니면 다 이제 몰아붙이고 적이죠 일종의 공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속에서 되게 요새 국제 정세가 되게 이제 급변하고 굉장히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는 국내에서 그런 문제 외부로 좀 눈들을 돌리지 않고 계속 우리끼리 쌈박질하는데 몰두하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국민들한테 좀 더 제대로 된 정책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정파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국가로서 유지하고 또 나름대로 G10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남을 쫓아가기보다는 좀 속에서 가치 이 지향 속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어떤 그런 국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칭이 K 정책 K 정책 플랫폼이죠. K 정책 플랫폼. 대표적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 전직 되게 이제 보면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좀 일했던 분들 장차관 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금융위원장을 하셨고 이주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교육부 장관을 하셨죠. 하셨고 강석훈 전 경제수석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마지막 경제수석을 하셨던 분이고 또 이영 교육부 차관 같은 경우는 MB 때 아마 이명박 정부 때 아마 차관하셨나요? 박근혜 정부 차관하셨나요? 그러니까 교육부 차관하셨던 분이 교육부 계시고, 차관, 분도 계시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이제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통계청장 하셨던 분도 계시고, 조세영 원장 지냈던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좀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소위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던 분도 계시고, 뭔가 좀 구성원 면면으로 보면 상당한 정책 그 파워. 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듭니다. 일반 이제 학자, 그러니까 그분들도 물론 이제 교수도 하시다가 이제 하셨는데 아예 그냥 이 학자적 관점보다는 학자적 관점 플러스 전문가적 시견 플러스 이제 어떤 그 정무적인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집행을 해봤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좀 경험들을 축적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정책들, 실존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해서 사진 찍고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좀 역할을 하는 그렇죠? 조금 그래서 좀 약간 정치권에도 얽매이지 않고 약간 독립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강하게 좀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걸 관심을 가지시고 좀 그런 데 좀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하지 않죠. 왜냐면 정파적인 어떤 그런 거에 뭘 좀 이렇게 좀 그 기부하시거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좀 센데 감정적으로 좀 치우치는데 좀 기부하시는 건 좋아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이제 좀 그 우리 미래를 국가 미래를 좀 지향하고 서포트하고 좀 국민들의 삶들을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이끌어갈 좀 도와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하는 데는 조금 약간 좀 그 관심을 좀 덜 가지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쪽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점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스테디한 좀
스테디하고 덜 변화하긴 하지만 재미는 좀 덜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국민들의 사회가 안정돼야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늘 말씀드리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이나 안정과 관계 없어요. 예. 중간에 있거나 중간 이하에 있는 분들은 사회가 안정돼야지만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회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정책적 기반이 늘 받쳐줘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자원이 좀 부족한 거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 맞습니다. 고민들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좀 많이 해나갈 생각인데 네. 열심히 해봐야죠. 자, 뭐 미국에 있는 뭐 브루킹스나 이런 그런 아주 그 독보적인 연구소에 버금가는 K 정책 플랫폼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K 정책 플랫폼이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정책적인 아이디어, 사실은 뭐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다소 이제 안정적이고 또 빠르진 않지만 뭐 근본적인 것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의지에서 볼 때 우파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좀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소식 뉴스 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신현수 민정수석, 이분이 진짜 뭐 청와대 사의 표명을 철회한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이 그 사의 표명을 반려시킨 것인지, 아니면 심지어는 이러고 있다 조만간에 전격 교체 경질 뭐 이런 발표가 날 것인지 뭐 좀 이상합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의 표명을 하면서 큰 파문을 낳았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도 사의 표명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데, 장프로님, 이 신현수 민정수석 어떤 겁니까? 사의를 철회한 겁니까? 아니면 논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그냥 보류?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인데 이런 것까지 경험해야 되나 싶어요.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그렇죠. 상황. 아니, 맞습니다. 철회를 하지 않으면 반려를 하든가. 그렇죠. 반려도 안 하고 철회도 안 하고. 그리고 일은 한다 그러고. 이 무슨 이게 뭐 이상한 정권이죠. 저게 민정수석이 그렇게 뭐 허란 자리도 아니고 그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특히 인사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당사자도 그렇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의 문재인이죠.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다부터 이런 일까지도 괴롭히는 참. 그렇죠. 그러고 보면 괴롭히는 재주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로 하면 염장 지른다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들의 진짜 뇌 구조가 어떤지 좀 너무 궁금해요, 진짜. 뇌에 뭐 이렇게 뭐 뉴런이든지 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도록 작동하게 하는 그 기제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장애 늘 얘기했지만 참, 진짜. 아니, 반려를 해야죠. 그러면 사람을 일을 시키려면 명확하게 매듭을 줘야죠. 세상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대로 잔류를 하면 그냥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나 있습니까? 제대로 못하죠. 그렇죠. 일단은 뭐 서로 이제 신뢰에 금이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차기 검찰총장을 원래 이 사람이 차기 검찰총장 정도로 가는 수순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신현수가 7월에 차기 검찰총장으로 뭔가 그런 좀 뭔가 이 사람을 주저앉히는 사람을 이제 주저앉힐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나는 미끼를 던지나요? 하나는 그 사람의 약점을 찾고 있을 때고 그걸 이제 건드릴 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사람한테, 사실 공무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무원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경우도 거절하지 않는 자리가 장관 차관 자리, 어떤 거를 거절하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일했던 거에 최고 지위. 그렇죠. 맞습니다. 부처면 장관, 검찰이면 검찰총장, 아니면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공무원들은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공무원들의 가장 꿈이에요. 그렇죠. 드림이죠, 드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니면, 아니, 그러면 애초에 신현수에게 민정수석을 맡으라 했을 때 그때 이미 차기 검찰총장은 당신이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뭔가 그런 그림이 좀 어렴풋이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되게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이 양반이 정치적 욕심이 없으면 주저앉기 되게 어려운 국면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스테이한다?
그럼 본인도 이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니 뭐 이게 뭐 예. 그냥 공중에 혼자 붕 떠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스테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아. 그런 거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사실. 안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런 예. 거 아니면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조기 예. 사퇴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이게 대타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아, 그러네요. 네. 아. 이게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기로야 7월인데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예. 갑자기 4월에 잡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신현수의 현재 그 어떤 뭐 입장이나 이 발언들을 놓고 볼 때 결코 현 정권에 호락호락하거나 아니면 정권의 어떤 충견이 될 그런 검찰총장 제목은 아닌데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제가 늘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군요. 예.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은 다시 안 나온다. 이분도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런 걸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한참 벗어났죠. 박근혜 정부 네. 때부터 이미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미 검찰 일반 공무원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특검도 했고. 예상을 항상 예, 뛰어넘으니까요. 예, 예. 네. 근데 이분은 이 틀에서 벗어나기 되게 어려운 분이세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참여정부 때부터 쭉 해왔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예, 길을 예, 벗어나지 예.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주의자의 다른 한 면이라면 네네. 이 사람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진영 내에서 이제 쭉 이제 공직생활을 오래 해왔던 것뿐이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은 그 트랙을 벗어나기 되게 어려워요. 아,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은 우리가 자꾸 감정적으로 네네. 무슨 대통령하고 싸우면 그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실어주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하면 본질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분이 예. 아무리 해도 그 내부적인 어떤 권력의 다툼이나 조율의 문제지 예, 예. 진영을 벗어나는 싸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신현수가 설사 뭐 예, 이렇게 예. 한다 할지라도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으로 오겠습니까? 그런 일 역할은 없잖아요. 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미는 역할은 안 한다는 안 거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사실은 뭐 이런 게 어정쩡한 상태에도 머물 수 있는 것이고. 아. 그래서 그게 너무 과도하게 뭐 윤석열 총장한테도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모든 걸 휙휙 갖다가 그러면 안 되죠. 온로한하싱으로 맡기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판단을 그러실 수가 있고. 예, 예. 아니, 그러면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문재인은 신현수에 대한 신뢰를 버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항하는 것도 우리가 저항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지만 네네. 본질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을 패싱하는 일은 없어요. 네. 근데 논의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건 거죠. 나 이러면 민정수석 차리를 못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신임을 물은 것이고, 예. 신뢰를 물은 것이고, 네. 근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한 거예요. 아하. 노코멘트. 예, 노코멘트를 한 거예요, 지금 예, 서로가. 예, 예. 대통령은 이 일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현재. 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이 자체가 없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거고. 그냥 잊자. 예, 네. 그냥 뭐. 아, 참 속 편한 사람이네. 예, 그러니까. 뭐 결정장애자의 한계죠, 뭐. 예.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신현수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니까. 예, 예. 어차피 이거는 당사자가 안 해주면 자기는 그 재신임을 물은 건데 재신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공무원은 그게 그 절차가 필요하니까. 이거 중요하죠. 예. 네. 근데 이제 근데 굉장히 지금 어정쩡해진 거예요. 문재인은 그걸 안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이 그럼- 안 하고 있는 거지 386이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아, 문재인을 못하게 맡고 있나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거기 눈치를 본다. 그렇죠. 뭐 네. 대통령이 저게 말이 됩니까? 자기 수족 같은 민정수석을 예, 그렇죠. 사의를 반려한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고 일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민정수석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한 뭐 오른팔 왼팔 정도 그렇죠.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핵심적인 왼팔이죠. 사실은 뭐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죠. 뭐. 요건 좀 이른 질문인데 우리 그러면 장프로님 보시기에 문재인이 과연 신현수를 계속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쳐낼까요?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신현수라는 사람을 더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예. 정권 말기로 가면 자기 사람을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쓰기보다는 네. 조금은 좀 중간에 있는 사람, 좀 그런 아. 색깔을 가진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지금 신현수는 컬러가 좀 약간 중도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 그렇게 비춰진 거죠. 온건하게 예, 비춰졌죠. 그렇게 이제 네. 자리매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아, 정권 말기. 그렇군요. 법무부 장관을 시키든 검찰총장을 시키든 예, 예. 일단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잖아요. 아, 그러네. 야당 입장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 야당 입장에서는 네. 좀 그나마 그리고 예. 국민들 입장에서도 왠지 좀 반문 이런 게 좀 네, 하나 네. 있으니까 자리에 아. 깔려 있으니까 예, 예. 대통령보다 좀 독립적으로 뭘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괜찮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보면 집권 후반기일수록 활용도가 높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 신수석 사퇴 파동을 보면서 이게 직접적인 이렇게 도와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 인사 패싱, 그러니까 박범계가 인사를 주도함으로써 이게 이제 불거졌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현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퇴 파동을 불러오고 이 파장이 상당히 심각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인사에서 패싱된 문제를 넘어서서 검찰과 청와대,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과 현 정권 이런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션이랄까? 그런 목적 아니면 그 인사 과정에서 이 문재인까지 무시하는 일부 세력의 준동을 문재인 편에서 막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예.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친위 구태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양반이 그 대통령한테 대든 게 아니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친위 구태타를 일으킨 거죠. 386들에 근데 대해서. 보통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머리가 안 좋아. 봐서는 예. 기억력도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인데 예. 뭐 그렇게까지 그런 걸 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신현수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고 신현수가 자기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문재인을 설득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잘 보면 문재인은 어쨌든 신현수를 아웃시키든 아니면 박범계를 뭐 징계하든 뭘 해야 돼요.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뭐 대통령이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이제 바지 사장 비슷하니까 대통령이 뭐 그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뭐 스스로.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이제 권력기관들끼리 이제 쌈박질이 벌어지면 이제 네.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힘을 집권 후반기잖아요. 지금부터는 뭐 레임덕이니까. 레임덕이니까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 하여간 뭐 지금 이제 민정수석 파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단초들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금 네네. 정권이 말기구나. 예. 근데 말기로 가면 그 소위 얘기하면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탈레반들이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탈레반. 처음에 이제 집권 초반기에 이제 막 했던 뭐 그 누구죠? 뭐 백원우인가? 강경파들 백원우. 그런 이제 스타일들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 이제 이번에 뭐 그 민정비서관인가? 네. 이광철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는 게 레임덕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조짐들인 거죠,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신영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자리를 넓혀 나가고 장악을 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러면 유영민도 비슷한 과니까. 그렇죠. 맞네요.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거든요, 사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면 왜냐하면 집권 말기에 부딪힌다고 하는 거는 차기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소위 얘기해서 역풍을 맞을 걸 각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를 뭐 누구가 점을 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반기에 가서 뭐 일을 벌인다거나 큰 사건들을 벌이기 되게 어려워요. 어차피 일도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점점 인사권이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차원에서 보면 아까 지금 대표님 이제 해석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하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저평가하니까 그런 식의 걸 했을까 싶은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신현수 민정수석의 가장 큰 그 역할이라면 잔류하면서 역할 중에 하나라면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일 겁니다. 지금 뭐 법무부든 아니면 청와대든 윤석열과 터놓고 뭘 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이로 신현수만한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중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원전 수사팀 그리고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된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시켰는데 신현수가 그러면 이 타협점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확보를 한 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1차적으로 이미 했다고 봐요. 이게
인사가 순차적으로 있는 거지 인사 논의를 순차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라는 게 맞습니다. 도미노입니다. 맞습니다. 예, 위에서 밑에서 자리를 빼서 올리거나 하면 그 빈 자리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다 연결돼 가지고 그렇죠. 인사를 논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이 인사 따로, 이 인사 네. 따로 예. 하는 게 뭐 이거 중간 간부가 있다 그래서 네. 위에 고위직을 인사를 논의할 때 이게 다 잘라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굴비줄기처럼. 예, 예, 전반적으로 예. 다 그 포맷이 형성돼 있었는데 예, 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건 거잖아요. 아,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죠. 뭐 예, 그 예. 이번에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보완이 됐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애당초부터 그림을 그렇게 이 사람은 그린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이름을 그렸는데 박범계 소위 해서 386들이 그걸 이제 어그러뜨린 거죠. 쉽게 뒤집어 얘기하면. 푼 거죠. 예, 어그러뜨린 예, 거죠. 근데 예. 그 중에 일부분이 이제 원래대로 간 거죠. 아. 이 사람이 화를 냈다 해서 보완된다기보다 원틀에서 일부가 이제 지금 한 건데 자, 그러면 원틀의 그 원안대로 지금 그 바로 교정이 됐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문재인은 이 원안을 흐트러뜨린 박범계를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는 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고성을 메시지를 보내든 뭘 뭔가 보내야죠. 양쪽에 뭔가 시그널이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눈치를 본다. 대통령이 뭐 결정장애자. 대통령이 예. 말 그대로 어디 등에 올라타고 있어가지고 아, 떨어지지는 않으면 다행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형태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저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인사 파동이 났는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민정수석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아무도 뭐 이렇게 뭐 경고받는 사람도 없고 그 예, 구두선 예. 경고라도 내보내거든요. 아니, 너네 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사실. 그 정도면은 뭐 문재인도 바보 아닙니까? 아니 뭐 원래부터 이제 그런 기미가 예.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그런 건데 예, 하여간 이거는 뭐 상식적 판단을 벗어나는 정도기 때문에 예, 근데 예. 다만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향후에 있을 그러니까 결국은 향후에 마지막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검찰총장이 다음 정권까지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임기가 보장되니까. 임기가 거의 중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3년이니까. 예. 2년이죠, 2년. 2년입니까? 예, 2년입니다. 2년이면 거의 그 초기는 10월 달에 하면 초기 세팅을 하는 거죠. 세팅을 다 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검찰총장이거든요. 아. 사실 윤석열 후임을 누가 할지 굉장히 초미의 지금 숙제예요. 윤석열 후임이 신현수네. 아유, 저 TV조선 단독입니다. 이거 저 뭐 물론 예측입니다만. 근데 잘못하면 네, 상당히 시너리가 가능한데. 검찰총장을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를 꼽자면 이성윤이 있잖아요. 예, 이성윤이. 이성윤이 예. 사실은 그걸로 보면 이성윤이 검찰총장을 받아야 되거든. 이성윤이는 사실 386들 꼬봉 역할을 예, 하고 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꼬봉이 아니라. 그렇죠. 아, 예, 네, 예. 네. 아니 지금 뭐 이 추미애 사단 조국사 때부터 이미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예, 예. 대통령으로서 지금 모든 어떤 걸 봤을 때 특히 이 예. 법무부와 검찰과의 검찰, 관계에서 네. 대통령은 없어요. 그러네. 대통령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아니, 개뿔 뭘 하는 게 없네. 이 양반은 그러고 아니, 보니까. 조국 사태 때부터 해가지고 예, 한 게 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과되든 말든 임명장 주는 거밖에 없어요. 이 양반 하는 일은 임명장 주는 거야. 아, 그렇죠. 네, 그 임명장만 줘요. 사진 찍는 거. 예, 임명장만 예, 예. 줘. 그렇죠. 예. 임명장 주면서 지난번에 무슨 뭐 꽃도 나눠주고 했는데. 네. 그 임명장 대통령이야, 임명장. 야, 임명장 대통령 맞네. 열심히 자기 이름 세 글자만 박는 거지. 그러네. 아, 진짜 무능한 사람이네. 자, 이게 뭐 2년 가까이 1년 반이 넘어오는데도 뭐 지금까지도 이 난리법석 아직까지 이 난리법석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네요. 이 말이 그러네요. 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저분은 그러면 약간 뇌가 좀 비어 있다. 빈 공간이 많다. 그럼 지금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의 아이디어가 없는 거네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저게 거네요. 저게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예. 이게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도 좀 넌센스고. 예, 예. 그래서 아니 근데 본인이 민정수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들은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예. 검찰이 오히려 좋아한다고. 왜냐면 역대 가장 무능한 민정수석이었다고 검찰에서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조절할 뭐 인사도 관여를 안 해, 뭐 조절도 못해, 뭐 아무것도 예. 못했다는 거잖아요. 민정수석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히 일 벌려서 욕 먹기는 싫고, 예 그리고 뭐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고 그런 거네요. 저 양반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남 얘기할 때 인상집 부르면서 빨리 듣는 척하고. 예, 예. 그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하는 얘기 들어보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예. 예. 뭐 얘기가 요즘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좀 약간
말의 결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죠. 울어야 될 때 가서 웃고. 예, 그렇죠, 그렇죠. 우는 사람 뺨 때리고 가서. 뺨 옛날에 때리고요. 그 있잖아요. 네. 축구 졌는데 예. 누굽니까? 우리 저기 손흥민 선수한테 손잡고 가지고 뭐 했더라 그때 뭐라 그랬죠 그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라 그랬나? 와요. 우리 월드컵인가 어디 져가지고 가서 응원하는 데 가서 손잡고서 하는데 그때 막 손흥민은 울고 있고 옆에 대통령 웃고 있고 막 그런 사진도 있잖아요. 거긴 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좀 황당하다 싶은 그런 일들이요. 되게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멘탈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신. 그래서 저도 옛날에도 약간 좀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약간 소시오패스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사회적 이게 뭐 적응을 잘 못하는 거네요. 사회주의를 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잘 안 맞는 일들을 해요. 뭔가 그래서 사이비라고 제가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약간 뭐 나사가 뭐 몇 개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이비 얘기를 하는 건데. 뭘 갖다 맞춰도 안 맞아요, 잘. 자, 그러면 문재인은 뭐 조금 뭐 생각이 좀 부족하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현수는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 뭐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윤석열을 몇 번 만났을 거거든요. 그렇죠. 되기 전에도 만났을 거고 되고 나서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신현수는 윤석열에게 무슨 부탁을 했을까? 아니면 무슨 요구를 했을까? 그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뭐 한편으로 걱정 반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도드라진 적이 별로 없어요. 없었죠. 예. 이게 그 YS 때 뭐 그때 뭐 국방비리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YS 초창기에 이제 소위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하나의 척결하고 뭐 그럴 때 이제 이 검찰이 이제 소위에서 이제 활용돼 가지고 그때 이제 비리 수사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검찰이 이렇게 전면에 국정 전면에서 국가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 조사 때부터 이제 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케미를 맞췄을 수도 있는 거죠. 검찰이 좀 중심에 바로 서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중심을 바로 잡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윤석열도 지금 신뢰할 수 없는 거네. 큰일 났네. 어떡하죠? 아니 그거는 신뢰하기보다 이제 윤석열 총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립적이라고 보면은 정파를 떠나서 정권을 떠나서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검찰주의자잖아요. 그렇죠. 검찰주의자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국정 정면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도하죠. 마치 검찰이 지금 그 하나의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검찰이 스스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늘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예기치 않게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 이 사람도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 내부의 규율과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은 그런 게 강합니다. 맞습니다. 위계 질서 같은 게 또 있죠. 검사에게 동일체라고 하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망가졌지만 그렇죠. 이분들도 다 오랫동안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위 역사적 연원이 있거든요. 문화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권보다도 더 끈끈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정권을 넘어서는 그 안에서의 그 조직 선후배 관계. 그렇죠. 그런. 근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성윤, 뭐 이종근이, 뭐 이런 심재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검찰 내부에서 왕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권력의 편에 서 있는 검찰인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자체를 죽여가면서까지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검사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마침 그 하는 일들이 쪽쪽 다 나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그 사람들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불법적인 일들을 버젓이 해내고 권력의 충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아무리 뭐 권력의 일을 한다 해도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법에 토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법을 벗어난 일들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오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검찰이. 근데 그런 지경까지 간 저런 검찰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 검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고 검찰의 본연의 모습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 같은 것들은 둘이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바톤을 서로 이어받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 문득 들어요. 네, 서로. 윤석열의 다음 검찰총장은 신현수. 그렇게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 사람이 자리를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기는 거죠. 네. 어차피 지금 쪽팔린 거 조금 참고 버티면 몇 달 내에 윤석열 그만둘 거고 조기에 그만두면 더 좋고 그때 가서 검찰총장 하면서 현 정권 임기 말 그다음에 다음 정권 초기 그걸 본인이 검찰 근데 뭐 사실은 근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예,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렇죠. 참고 그래서 인내하고 아마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신현수를 설득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근데 차라리 뭐 네가, 신현수를 설득한 사람은 김영모 박사 아니신가요? 김현장에? 그거야 뭐. 근데 약간 그런 좀 그걸 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따가 와서 이 자리로 와서 좀 바로 세우는 작업을 계속해라라는 이런 어떤 공감대를 맞췄을 수도 서로 이제 그런 교감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얼핏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그런 가능하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을 거의 사실상 공중분해하고 그냥 기소 공소 유지만 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또 이제 신현수도 반대하는 걸 테고. 그렇죠. 거기선 또 윤석열하고 이해관계가 짝짝꿍이 잘 맞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지금 제일 정권 입장에서도 제일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속에서 검찰 입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는 다음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네. 다음 검찰총장 지금 물망에 지금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교체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뭐 몇 달 안 남았죠. 사실은 5월 달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차기 맞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이제 지금 모든 하고 있는 수사도 사실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차기 검찰총장까지 이 소위에서 그 중요한 인사권을 갖다가 뺏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 후반부로 가면 그런 짓을 못 합니다. 박범계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인사권을 갖다 이렇게 아구자구로 휘두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쥐고서 속에서 이제 이걸 바로 세운다 그러면 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부 이제 소위 해서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몇 가지는 건들 수 있죠. 그러네요. 근데 만약 신현수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까지는 안 건들겠지만 그 아랫단에서는 건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럼 지금 헛물 켜고 있는 이성유는 조만간 닭 쫓던 개가 될 판이네요. 소가 될 판이네요. 자기는 본인이 될 거라고. 그렇죠. 사실은 지금 흐름대로라면 이성윤이라는 사람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검찰총장의 후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날 수 없어. 지금 이 정권, 소위 민주당 이쪽에서는 이 사람. 그리고 이성윤은 많은 걸 알잖아요. 그렇죠, 많은 걸 알죠. 이성윤이 입을 열면 이 정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맞네.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성윤을 검찰총장 시키면 이 정부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성윤의 소위에서 향후에 따라서는 이 정권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다음 정권에 의해서 이성윤이 이제 이성윤의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쪽쪽 이제 이 정권에 대한 부담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덜어내고자 신원수 같은 사람을 시켜야 되는 원래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성윤 사람을 또 눈치를 봐야 되거든. 그러네. 자, 그래서 아마 가뜩이나 생각이 좀 많지 않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 머릿속이 복잡하고 아마 아무 생각 안 할 거예요. 남이 그동안 남이 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백신 안 맞을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자, 어쨌든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그냥 새로운 관점에서 신현수가 청와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차기 검찰총장을 노리거나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제안받았을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우리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철회냐, 사의 반려냐, 아니면 조만간 교체냐, 아니면 차기 검찰총장이냐까지, 영전이냐까지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